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되기 시작했던 지난 2020년 방역수칙을 어긴 집단 모임으로 신천지 내에서 대규모 감염이 잇따랐고 1차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국민적 지탄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과천에 신천지 총회를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강경 대응했습니다. 반면 당시 문재인 정부와 대립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는 여론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지탄을 받은 데다 수사까지 받게 되자 교주 이만희 총회장은 이듬해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곧바로 2021년 대선 경선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이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대선 경선 기간 당시 국민의힘에는 19만 명의 당원이 새로 가입한 걸로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윤석열 후보 측과 접촉하는 계획도 실행됐습니다. 신천지 관계자들은 그 연결고리로 한국근의회 이희자 회장을 지목했습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단체인 근의회를 40년 넘게 이끌며 정치권과 폭넓은 인맥을 맺어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이만희 총회장의 총애를 받으며 신천지 활동을 해온 걸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근의회 창립 96주년 기념 행사장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새로운 문화, 새로운 세상을. 이 자리엔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다수가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경 이희자 회장이 보수 원로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이만희 총회장의 만남을 주선했고 김 전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이만희 회장과 통화시켜줬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신천지 2인자 고모 총회 총무의 통화 녹취에도 이런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며칠 전에 이희자 회장 통해서 김무성 씨 만났잖아요.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자라고 연락이 왔어요. 윤땡땡하고 통화도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그건 누가 주선했는데? 김무땡. 아, 김무땡이? 네. 그건 가능하지. 잘못하면 나라가 뒤집어져. 그럼요. 조심해야 된다 지금은. 네네. 통화 녹취에는 또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김 전 대표와 이만희 총회장을 연결시켜줬다는 한국근의회 이희자 회장은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휴대전화로 이만희 교주와 윤석열 후보의 통화를 주선했다고 지목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과거에 그 이희자 선생님이랑 같이 신천지 관련해서 아이고, 저는 모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저희 혹시 예. 고 부모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모릅니다. 그 신천지 쪽이랑 이만희 현행법상 신천지에서 조직적인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다면 정당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10만 명이 입당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천지 측은 조직적으로 어느 특정 당에 당원 가입을 권유한 적 없다며 성도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가 끊임없이 정치권에 발을 담그려 하는 이유는 수건 사업 성취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신천지 교단은 오랫동안 과천과 부평의 성전 건설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 사후 그 시신을 보존하기 위한 박물관 건립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 대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교세 확장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실제 신천지는 좋지 않은 이미지 탓에 공개적인 포교 활동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포교 활동도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고 교세를 넓히기 위해 항상 정치권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경쟁보다는 당장 조직력을 이용해 쉽게 표를 얻으려는 정치 세력은 신천지 같은 단체의 손길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일종의 공생관계가 형성되는 것. 통일교에 이어 신천지까지 종교단체가 얽힌 비리 또는 경선 개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이 장악한 국민의힘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힘이 절실했던 종교의 조직력을 이용하고 싶었던 정치. 문제는 이런 공생관계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